2015년 12월 15일 화요일 야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죠?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역사적인 2015년 8월의 저점을 현재 쌍바닥으로 한번 지지를 주고 있습니다. 뭐 오늘 장 완전 좋았어요? 근데 그런 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때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 아니면은 갖고 있는 종목이 없어서 분할 매수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여기서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들고 있는 사람들, 다양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장이 정말 좋았다. 오늘 뭐 이런 장 뭐 쉬운 종목이지, 이런 이야기는 피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피하셔야 돼요. 자, 시장이 현재 쌍바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17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17일 새벽 4시, 미국 시간으로 16일인데 일단 쌍바닥 지지의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어제 죽을 4자 한번 떴죠. 원래 죽을 4 두 번 떨어지면 하락장도 거의 끝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한 번 떨어졌습니다. 한 번. 이대로 이제 만약 끝나고 반등이 나온다면 당연히 700포인트까지는 금방 땡길 수가 있겠죠. 하지만 17일까지 아직 하루 이틀 남았습니다. 긴장의 시기가 아직 있죠. 그리고 17일이 끝나면 그 다음날 무슨 요일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요일이에요, 회원님들? 자, 17일 다음이 18일이죠. 하필 크리스마스. 불금 매매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 불금 즐기고 그 다음 주부터 매매를 하면 됩니다. 굳이 매매를 서두르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일단은 역사적인 쌍바닥이 그려지면서 만약 포지션 유지를 한다면 700포인트 금방이고 돌파 눌림 후 다시 788을 뚫으러 가겠죠. 뭐 바이오 그리고 제조 너무 저점이니까 또 한번 땡겨야 되고, 뭐 지금 현재 바닥에 깔려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주가를 다시 부양시킬 필요가 있겠죠. 지금 코스닥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뭐 IT 산업이라던가 다양한 앞으로 이제 발전적인 모습을 봤을 때 지금 코스닥의 가격은 어떻다고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하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이 코스닥 시장은 너무나도 형편없이 싸다. 위안을 삼자면은 너무 싸다라는 거죠. 싸다라는 거. 분명히 IT 기술력도 좋고 다 좋은데 왜 우리나라를 신흥국에 묶어? 그렇죠? 정말 싸다. 근데 여기서 말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비싸죠, 그렇죠?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굳이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안 좋은 얘기를 할 필요 없잖아요. 송년회 모임 갔다 이거야. 좋은 얘기만 하도 모자랄 판에 한 놈이 초를 치죠. 뭐 이랬다 저랬다. 야, 그거 아니야. 그런 애들은 가급적 주위에 안 두는 게 좋아요. 가급적 우울할 때는 좋은 이야기만 들어야죠. 좋은 이야기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쁜 얘기 하려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2925포인트에 비해서 형편없이 싸다. 형편없이 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 희망을 잃으셔서는 안 됩니다. 자, 일단 쌍바닥 지지 나오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뭐 아직까지 하락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요때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뭐 요때뿐만 아니죠. 앞으로도 조금은 조심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또 북한이 또 어떻게 할지 모르거든. 자, 금리 인상 빨리빨리 반영되었다 얘기 나오고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원하는 거죠. 자,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내일은 어떤 또 이슈 뉴스들이 있을까?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폭문간파 또는 전륜 이상현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네이버 카페가 등장을 합니다. 공부를 하실 때 일단 뭐 저희 카페를 처음 알고 왔다 그러면은 차라리 공부하기가 편해요. 그런데 이제 뭐 이것저것 막 배우다가 오면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미 저는 3년 전에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3년 전에 뭐 1강부터 2강, 3강, 4강 시작했고요. 2013년도에도 1강, 2강, 3강, 4강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지리 한 바퀴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벌써 3번인가 돌았어요. 그렇죠? 이제 다시 처음부터 교육을 해드리기는 상당히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지금 오시는 분들은 뭐부터 공부해야 되지? 뭐부터 공부해야 되지?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간단합니다. 힘들 거 하나도 없어요. 일단은 카페에서 검색어로 초보라고 쳐보시고요. 초보. 그 다음에 쭉 보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사람들, 회원님들 물어보잖아요. 뭐부터 공부해야 되나요? 그럼 합본서도 한번 구경을 해보고, 만약 합본서를 갖다가 뭐 여유가 안 된다. 그러시면은 또 물어보면서 또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시면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벌써 3년 동안 처음부터 공부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없는데 기회는 있죠. 이제 한 번 더 기회가 있죠.
제일 좋으신 분들은 지금 우리 카페에 방송을 참여하시는 분들, 그렇죠? 지금 공개 방송, 그리고 주식을 지금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진짜 운 좋은 거예요. 형님들 부럽지 않겠습니까? 부럽지 않겠어요? 이제 12월이 끝나고 내년 1월 1일부터 여러분들은 신년이다 해서 풀어질 수도 있고 또 설날이다 풀어질 수도 있어요. 날이 춥다고 움츠려들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1월 1일부터 공부 진짜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풍문간파에서는 1월 1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월 1일부터가. 여러분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정말 좋은 거예요. 주식 공부는 1년 동안 하셔야 돼요. 1년 동안. 총선 때문요? 총선 때문 아니지. 너 바운스요, 어서와. 우리는 계절주를 공략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계절주를 공략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2월 30일까지 앞으로 1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있어야 할 일들을 다 함께 공부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을 놓쳤던 분들은 다 적어야 됩니다. 제가 1월 달부터 무슨 종목이 움직이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미리미리 다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네? 앞으로 1월 달에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2월 달에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3월 달에 무슨 일이 있을 거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매매기법, 매매 이론으로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요. 가장 중요한 거. 시간적 추론법. 그렇죠. 시간적 추론법. 이게 이제 2016년 판이 이제 곧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 방송을 2, 3년 들었던 분들은 그러겠죠. 저거 1년 전에 했던 얘기야. 저거 2년 전에 했던 얘기야. 했던 얘기 아마 또 할 거예요. 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노트에 적으면 되죠. 1월 달에 무슨 종목, 무슨 관련주, 무슨 테마. 2월 달에 뭐 했으니까 무슨 테마 또 기록해놓고 3월 달에. 그러면은 그게 내년에 똑같이 반복된다고요. 왜? 우리는 계절주를 공략하니까. 봄이면 여름을 준비하고 이제서야 여름에 쫓아오는 사람들한테 봄의 산 물량을 던지고 그리고 가을을 준비하고 또 가을 물량 준비하려고 여름철에 있던 사람이 또 뛰어들면은 그 사람들한테 또 물량 던지고 겨울 준비하고 이런 식이잖아요, 여러분들. 시간적 추론법으로 먼저 선취매, 어떻게 매매기법으로 대응. 계절주는 분명히 비수기와 성수기가 나눠져 있죠. 이 종목이 성수기일 때 팔고 비수기 종목 사서 성수기 때 또 팔고 비수기 종목 들어가고. 그게 이제 2016년 판이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많이 적어야 돼요. 하지만 지금 시점은 아직 안 맞죠. 왜? 우리나라 역사적인 또 문제, 미국발 금리 인상의 문제가 터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쉬엄 넘어가되 내년 거는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매니저분이 또 이렇게 남겼죠. 필기구를 꼭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뭐 뉴스에 어떤 테마 얘기가 나면은 그걸 갖다 꼭 체크를 해서 기록을 해두시면은 여러분들이 다음에 또 써먹습니다. 이 업종이 또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제 방송을 처음부터 쭉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따박 아마 잘 맞아서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매력적이니까 방송을 또 빠짐없이 또 살펴봐 주시는 거고. 기업이 성수기가 가는 시점을 여러분들이 미리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9시로 바뀌냐고요? 바운스야 잘못 눌렀다 너. 저녁 10시입니다. 이거 오타입니다. 오타. 제 방송은 10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10시부터 11시까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 저녁 10시. 자, 그러면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장 풍문들. 12월 16일 매매기법용 주시장 핫이슈. 미 금리 인상, 안철수, 엘니뇨, 교통사고, 관광객, 취업난, 반도체, 수산업, 저출산, 알리바바, 폴더블폰, 3D터치, 대호, 히말라야, 스타워즈, 신입사원. 자, 생소한 키워드 어떤 게 있을까요, 회원님들? 키워드가 조금 늘었죠. 몇 개 늘었어요. 많지는 않고 조금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좋아지니까 테마가 또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 밑에 보세요, 여러분들. 그 밑에는 키워드들이 많잖아요. 그만큼 할만했다는 거예요. 할만했다. 올라가니까 이제 또 줄어들었다가 또 늘어나잖아요. 네.
테마 없으면은 안 나와요. 아예 방송을 쉬겠죠. 스타워즈, 히말라야. 영화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그렇죠? 폴더블 폰. 드디어 이제 접어진다. 이런 획기적인 아이템. 지금 30대가 아마 지금 30대하고 40대 초반이 진짜 우리나라 경제, IT 뭐 이런 최첨단 기술이 가장 많이 발전한 시기에 아마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핸드폰 나왔고 삐삐 나왔고 칼라 TV 나왔고 또 뭐 나왔죠? 우리 혁신적인 거 스마트폰이 나왔고 또 뭐 나왔지? 스마트폰 인터넷이 나왔죠. 우리 때 인터넷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칼라가 출력되는 컴퓨터가 나왔습니다. 와, 이 정도면 대단한, 플레이스테이션이 나왔다고? 아, 맞네. 엄청나네, 엄청나. 예, 천리안, 하이텔. 참.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진짜 IT 기술력, 뭐 그 외에 다른 기술력까지 진짜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미래의 친구들은 더 엄청난 로봇 여자친구를 데리고 다니겠죠. MP3 플레이어. 획기적인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진짜 기술력이었는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그걸 찢어놔 버렸죠. 그렇죠? 네. MP3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진짜 막 주먹질 만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아유, 낚시신공님 위험한 발언했어요.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미국 금리 인상은 지금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빠질 수가 없죠. 빠지면 안 되죠, 여러분들. 미국 금리 인상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 아직까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반영이 된 거야. 어디까지 거짓말을 하려 그래 지금 다 보이는데. 안철수 의원께서 뭐 여러분들 아시겠다시피 탈당해서 이제 신당 창단을 하는데 뭐 새 정치에서 이제 뭐 30명이 온다, 뭐 몇십 명이 온다, 아니다 몇 명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다물 멀티미디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이야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분명히 갭 띄우고 피레침 쏜 다음에 개미들 따라붙게 한 다음에 박살이 날 거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1번 한번 눌러봐 주세요. 이게 뻔한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다물 멀티미디어. 차트 한번 볼까요? 갭으로 띄워서 먹을 공간 안 만들고 위에서 밀어서 요렇게 만든다. 이거는 뭐 기정사실이에요. 이건 뭐 항상 해마다 이러는 거니까 기존에 갖고 있지 않았다면은 여러분들이 덤비실 필요가 없어요. 안철수 중에서도 가장 강한 종목이 있다. 그 종목은 뭐라고요? 이건 작년에도 제가 교육을 했었고 재작년에도 교육을 했습니다. 어떤 종목이요? 안철수 하면 여러분들이 딱 한 종목 생각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써니전자요? 아닌데 아닌데 네 여러분들 아니에요. 안냄요? 이거 자료를 또 보여드려야 되나? 회원님들 왜 그러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예전에 안철수 이제 의원 과거에 안철수 의원이 누가 그런 얘기했잖아. 그 사람 그 룸사롱 다니고 막 그런다더라 이런 식으로 루머 나와가지고 막 안철수 의원 막 깎아내리고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회원님들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회사 직원 그 사람이 어떤 회사 사람인지 알아내라고. 그래서 그때 공략했던 종목이 SGA였죠. SGA. 이제 기억나세요? 그냥 안철수 이야기 나왔을 때 다른 종목들보다 그냥 관심 깊게 볼 종목은 SGA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차피 뭐 정치인 관련주입니다. 그렇죠? 저희 방에서는 이 종목이 그냥 보안이라던가 뭐 IT 기술력 쪽으로 얘기를 나온다면 거래를 하지만 정치인 이슈로 나왔을 때는 거래를 하질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아무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다물 멀티미디어는 뭐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자, 그 다음 엘니뇨. 엘니뇨. 예전에 이때쯤 되면 고구마 팔고 오뎅 팔고 하는 리어카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호떡하고 다코야끼로 바뀌었던데? 네. 고구마 막 팔고
붕어빵 팔고 그러잖아요. 붕어빵 안에 이제 뭐 피자 치즈도 들어있고 안에 슈크림도 들어있고 하얀 이제 뭐 다른 이제 뭐 팥 같은 것도 들어있고 한데 요즘에 없더라고요. 네, 안 추워서 그렇대요. 안 추워서 뉴스에 그러는데 안 추워서 그렇대요. 지금 길거리에 보이는 거는 뭐 다코야끼하고 뭐 국화빵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엘니뇨 때문에 그렇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겨울철이죠. 아무리 눈이 안 온다 하더라도 이게 땅이 옵니다. 그럼 당연히 미끄러지겠죠,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나는데 오늘 잠깐 이제 헷갈리는 뉴스가 나왔어요. 안타깝지만 그 아프리카 BJ 한 분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다시 번복이 되면서 자살로 됐더라고요. 저는 교통사고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뉴스가 교통사고로 나왔으니까. 뉴스 보신 분들 1번, 못 보신 분들 2번. 강두리 양이라고 불량이라는 분이 있어요. 네, 굉장히 이제 뭐 아름다우시고 이제 뭐 배우로서 또 이제 활동을 하고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일인데 결국 이제 뭐 안 좋았던 일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교통사고로 이제 뭐 빙판길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자택에서 자택에서 이제 뭐 그렇게 됐다 하더라고요. 네. 아프리카 BJ에서 이제 먹방도 하시고 그랬었고 안타깝더라고요. 기사 못 보신 분들이 있다니까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인의 여기 있죠. 강두리 양 아프리카 이제 BJ 활동하시고 또 이제 안타깝습니다. 15일 복수의 연예 매체는 강두리 양이 교통사고로 숨졌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하지만 이게 결과 자살로 그렇게 됐대요. 번개탄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일단 교통사고 뉴스를 뽑다가 발견을 했는데 일단은 뭐 교통사고는 아니다. YTN 뉴스에서 보도가 되더라고요. 자, 겨울철에 교통사고는 증가한다. 이미 뭐 거래를 많이 했었었고 이 관련주들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운전하실 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날씨가 추워졌다. 그리고 살짝 이제 노면에 얼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는 뭐 기정사실이니까. 관광객. 여기 조금 위험한 부분입니다. 관광객이 늘었죠, 여러분들. 거의 뭐 우리나라 최대의 관광객이 유입이 됐습니다. 관광사업이 발달한다고 엄청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관광사업이 너무 발달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부동산 가격을 뭐 여러분들이 여기 투자한 만큼 뽑아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 발전시켜서 외국인 관광객 들어오게 하고 관광단지로 조성하겠습니다. 다 좋은데 우리나라가 요즘에 계속 관광사업에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느껴보셨어요? 부산, 대전, 대구, 뭐 울산, 뭐 어디야 서울 뭐 전부 다 막 꾸미고 해서 관광사업으로 막 제주도 어마어마하게 얘기 많잖아요.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이 관광계열 쪽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관광사업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은 가만히 있어도 그렇죠. 손님만 대접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라 이미지가 좋고 한류 뭐 K-팝, K-푸드 우리나라의 국가 밸류가 엄청나게 좋아졌단 말이에요. 예전에 비하면 엄청난 차이인데 관광사업, 관광부지를 조성을 많이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와요. 그런데 만약에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거나 뭐 메르스 이번처럼 터진다거나 그래 버리면은 관광객이 끊기잖아요. 그럼 관광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다른 거는 절대 다른 걸 준비 안 한 상태에서 관광객들만 모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관광객이 끊겨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유, 네, 정답을 말해주셨네요. 실업자 되는 거죠, 실업자. 대외 의존성이 커졌다는. 그러니까 안정성 확보가 안 되잖아요. 안정성 확보가 균등 성장이 되는데 관광 사업도 되고 무슨 사업도 되고 무슨 사업도 되고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균등 성장을 해야 되는데 얘만 치고 나가버리면은 안 되죠. 관광객이 끊기면은 진짜 땅바닥에 내앉는 거거든요. 위험하단 말이에요. 적당히 균등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무튼 관광객 모집에 엄청난 열을 올리고 있다. 그 다음 취업난 안 좋은 뉴스입니다. 취업난 올해 2015년도인가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이게 백수 80만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백수 80만 시대가 올지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이 백수란 20대 청년 있죠. 대학 졸업한 그 층이 그만큼 실업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 얘기가 나오네요. 그 바람에 이제 움직인 종목들이 있었죠. 쇼핑몰 같은 거 만들어주는 네? 쇼핑몰 같은 거 만들어주는 회사들, 쇼핑몰, 뭐 창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취지가 안 되는 거 그냥 아이디어 하나 내가지고 그걸로 이제 밀어붙이는 거예요. 예. 제가 아시는 분이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자친구가 몸매가 좋고 예쁘다. 나는 사진을 잘 찍는다. 그렇게 해서 그 두 분이 만든 게 뭔지 아세요? 예.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여자친구가 몸매가 좋고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남자친구는 사진을 잘 찍어요. 둘이 만든 게 의리 쇼핑몰이에요. 장사가 되겠어요. 장사가. 그런 걸로 장사를 하면 안 되는데 일단 아이들이 잘 모르니까 그냥 젊은 패기로 너 그거 잘하는 나 이거 잘한다. 그래 장사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사하자. 그래서 그 관련주들이 또 때리고 바닥에서 또 스물 올라오고 그런 모습들이 보여 있어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반도체. 중국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술력을 흡수하려고 한다. 삼성이라든가 뭐 SK하이닉스 이런 데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람들은 연봉에 몇 배를 주고 데려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그러니까 해외로 공식적으로 빼돌리는 거죠. 공식적으로 빼돌리는 거. 수산업. 점점 먹을 자원이 사라지고 있죠. 식량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유전자 변형해서 만들어 먹자, 뭐 새로운 거 뭐 만들어서 먹자, 이제 바퀴벌레도 먹자,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메뚜기 먹고, 뭐 메뚜기야 옛날에 뭐 구워 먹고도 했지만, 아무튼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북한은 완전 전쟁같이 전쟁 훈련으로 아예 물고기 잡는 걸 갖다 훈련으로 하더라고요. 중국 배들은 우리나라 울릉도까지 막 침범하고 있고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수산업. 일본도 지금 솔직히 위험하잖아요. 네,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 일본, 중국 이 세 개의 국가와 바다를 두고 지금 싸워야 돼요. 바다를 두고. 골치 아프죠. 골치 아파. 이거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저출산. 2030년? 2020 몇 년? 그렇게 되면 거리에서 아이를 자주 볼 수 없게 된대요. 여러분들 2020 몇 년 되면은 거리에 아이들이 없대요. 충격적이죠. 우리나라 지금 저출산이 그렇게 된대요. 그런데 웃긴 건 봐봐. 여기 위에 취업난이잖아요. 대학교 졸업해서 군대 갔다 와서 뭐 취업 준비하고 하면 25, 26. 그럼 돈 벌고 해서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좀 어렵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쓸 수 있는데 이게 진짜 어렵단 말이에요. 모두 학원 가서 근데 이제 태어나질 않는데요. 태어나지를 나치를 하니까 당연히 태어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일본처럼 오늘 나온 뉴스가 그거잖아요. 오늘 크게 나온 뉴스가 YTN에서 심각한 저출산입니다. 심각한 저출산. 당연히 경제적인 문제가 되겠죠. 알리바바, 미디어그룹, 동영상 이런 콘텐츠 회사들 또 노리고 있다. 지금 중국과의 M&A 얘기 나왔죠, 여러분들. 네, 그것 때문에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는 모릅니다. 애니메이션 관련주 3D 부분 산다 그러니까 뭐 레드로버 같은 거 펑펑펑 치고 그렇죠. 대원미디어 한번 때렸었나? 뭐 그런 종목들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금리 인상 끝나고 얘네들이 어떤 움직임 보일지 그것도 기대되기도 하고요. 물론 그 테마가 간다는 게 아니라 테마는 얼마든지 옮길 수 있습니다. 일단은 미디어, 제작 뭐 이런 거잖아요. 동영상 컨텐츠 제작 이런 것들 그리고 예능 프로그램 제작들 그런 쪽은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 있게 보셨다가 금리 인상 이야기 딱 끝난 다음에 반등이라든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그때 공략을 시작하셔야 돼요. 폴더블 폰 2016년 2월달 갤럭시 S7 거기서 폴더블 요 기능이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루머가 나왔습니다. 글쎄요. 이게 벌써 이게 실현이 가능할까요 이게? 이게 내년 2월 달이면 너무 빠른데 진짜. 물론 이제 한 달 있다 안 하고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일단 뭐 뉴스는 나왔습니다. 3D 터치 이 부분은 뭐 공개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대호 히말라야 스타워즈 겨울철에 뭐 할 것도 없고 뭐 재미도 없는데 영화나 보러 가자 많이 하겠죠 여러분들. 대호 히말라야 스타워즈 넥스트 엔터테인먼트의 대호 CJ ENM의 히말라야
과연 히말라야 대 대호 어떤 것이 이길까? 사전 예약에서는 히말라야가 지금 2배 앞선다고 합니다. CJ ENM 같은 경우에 히말라야 이제 제작 지원을 하잖아요. 근데 CJ ENM은 계열사 중에 CJ CGV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영화관 개수를 늘려가지고 히말라야의 방영 숫자를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호 같은 경우에는 뭐 CJ CGV 같은 뭐 그런 뭐 영화관 계열사를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얻어야 된다고. 당연히 히말라야보다 그 극장 수는 작잖아요, 그렇죠? 상영관이. 그러니까 당연히 뭐 관객 동원은 히말라야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 그렇죠. 뭐 스타워즈 같은 경우 당연히 CJ CGV에서 받을 거고. 근데 문제는 CJ ENM하고 CJ CGV가 지금 고가가 가격이 너무 위에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부담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 신입사원. 지금 신입사원 채용 시즌이잖아요. 12월 뭐 10일부터 20일까지 어디 12월 20일부터 30일까지 뭐 이런 식으로 신입사원 채용 공고가 지금 무진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울산의 현대자동차 1차인데 지인이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4명 뽑는데 800명 지원했다는데. 예, 1차 하청이 엄청 세요. 1차 하청이면 연봉 4천 5천 가거든요. 네. 4명 뽑는데 800명 지원했대요. 엄청나죠. 조만간 1차 하청도 이제 다 정직원 될 것 같은데. 네. 미금리 인상 예고된 악재. 한국 경제 파장은 안 좋다. 예. 이거 뭐 보면 뭐 그쵸? 안 좋잖아요. 네. 모처럼 무슨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은 열흘새 셀 코리아. 18일까지는 아직 모른다. 안철수 탈당. 따라갈까 말까. 눈치 게임 시작. 저 사람을 가면 내가 잘 될 것인가. 저 사람을 따라가면 괜히 뭐가 잘못될 것인가. 그런 계산을 지금 사람들이 엄청 많이 하겠죠. 엄청 많이.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 머리가 거의 깨질 겁니다. 정말 머리 아플 거예요. 네. 퇴근길 칼바람에 기온 뚝. 내일 곳곳 눈. 내일 영하로 내려가는 지역이 많다 그러죠. 올해 아마 가장 추운 날씨가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빙판길 될 것이고 교통사고도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 관련해서 이런 자연 재해 이런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고요. 신입사원 채용 시즌 관련 뉴스 총합. 방금 전에 얘기했던 키워드입니다. 그렇죠? 인천환경공단 뭐 경쟁률 108대 1. 무슨 제약 채용. 무슨 제약 또 채용. 기간제 교사 채용. 한국다우케미칼 신입사원 채용. 자, 어때요 여러분들? 연말에 엄청난 채용 시즌 아닙니까? 네,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연말이면은 이러한 테마가 형성이 된다. 적어야 돼요. 여러분들 적어야 돼요. 연말에는 12월 딱 노트에 적으세요. 12월 신입사원 채용 시즌 관련 테마 집중. 그럼 관련 테마 뭘 기록하면 되겠어요? 간단하게 몇 개만. 자, 신입사원이요. 신입사원. 신입사원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테마를 한번 분리를 해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정장, 그렇죠. 정장 하면은 섬유의복. 그쵸, 섬유의복. 웃긴 거는 9월달부터 12월 초까지는 결혼 시즌이잖아요. 결혼 시즌. 그래서 뭐 하객 패션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가을은 패션의 계절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거의 뭐 9월달부터 쭉 움직이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신입사원들 화장품을 많이 써야 돼. 신입사원들이 화장 요란하게 하면 안 좋다 그러잖아요. 면접에서. 네, 지난번에 제가 안 보여드렸어요? 그 신입사원들 그 면접에서 승리할 수 있는 뭐 비법이라고 쭉 있는데, 예, 지나친 화장 금지. 그냥 수수한 옷차림에 예, 가벼운 화장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화장품은 아닙니다. 네. 자, 그럼 신입사원이 채용이 됐어. 그러면 뻔히 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네, 어떤 거? 막 뭐죠? 연수원인가요? 연초에 다 몰아넣잖아요. 그래갖고 뭐 교육시키고, 네, 같이 막 티 같은 거, 유니폼 같은 거 엄청 맞춰갖고, 단합하자고 막 유니폼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개인기, 뭐 이런 거 보여주라 해가지고, 예, 태진 미디어. 기억 안 나세요? 개인기? 노래방 기계. 이거 교육했었잖아요, 교육.
예, 노래방 기계, 회식, 연말에 송년회까지 같이 하니까 이 노래방 인기가 예, 폭발을 하겠죠. 노래방 인기. 신입사원들 옷 잘 입어야 되고 개인기도 있어야 되고 여기다가 이제 분할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년회 분위기 붙고 유니폼, 하객 패션 붙고 이러면 테마가 형성. 어차피 이 종목들이 격가지로 계속 테마가 엮이잖아요. 교집합으로.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정장, 뭐 유니폼, 단체 티 이런 거 하면 딱 생각나는 거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총선까지 붙이면은 생각나는 종목이 하나 탁 올라와야 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시장의 뉴스, 시장의 분위기, 환경 살핀 다음에 그 종목이 다른 격가지로도 많이 이제 포함이 되는가 그걸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정치인에도 약간 포함이 되고 그리고 정장이라던가 신사복, 숙녀복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단체 유니폼, 단체 추리링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그렇죠. 네, 아즈텍 WB. 자, 아즈텍 WB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즈텍 WB. 박스권 보합 구간. 상한가의 발생. 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첫 번째 매수. 1, 2, 3, 4, 5, 6. 이때쯤 되면 조금 살짝 겁납니다. 그렇죠? 7, 8. 자, 봉봉님, 봉봉님 이거 거래했어요? 어유, 이거 거래하셨구나. 예, 수익 축하드립니다. 아즈텍 WB. 호재가 충분히 있으니까, 저 정도 하락을 해도, 예, 하락을 해도 버틸만한 거예요. 호재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것으로 상한가 1% 종가법이 반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상한가 1% 종가법을 안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또 기다렸다가 어떤 거? 네, 자명법.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매수, 수익 실현 나왔죠. 그렇죠? 자명법의 후문법, 초병서에 실려있는 기법. 매수, 수익 실현. 났겠죠. 난 이것도 싫어. 이것도 싫어. 역사적인 고점 3,370원. 자, 역사적인 고점 3,370원 맞습니까? 맞으면 1번, 아니면 2번 눌러봐 주세요. 자, 맞으면 1번, 아니면 2번. 자, 역사적인 고점 맞죠? 만약 아니라 그러면은 큰일입니다. 자, 역사적인 고점이 3,370원. 고가주 주가 방어 체크하시고 최고점에 3370 클릭합니다. 저가는 2,257원. 257. 역사적 고점, 고가주 주가 방어 반등. 매수 시점. 맞으면 다시 1번, 아니면 2번 한번 눌러봐 주세요. 그쵸. 매매기법이 상한가 1% 종가법, 자명법, 고가주 주가 방어 3개 다 나왔죠, 여러분들. 왜? 호재가 아직까지 계속 살아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시장 상황, 신입사원이라는 키워드, 이걸 가지고, 왜? 이 12월에 연말에는 항상 신입사원 채용을 하는 거예요. 신입사원 채용을. 그럼 신입사원을 채용을 엄청나게 많이 하면은 이때 정장부터 많이 구매한다고요. 그런데 요것보다 한두 달 없어서 결혼 시즌이라면 결혼 시즌. 당연히 하객 패션, 가을 패션. 가을은 패션의 계절이잖아요. 당연히 섬유 의복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돌파 후 물림 다시 호재 신입사원 채용 증가. 여기에 유니폼 따라 붙죠. 유니폼. 예, 요렇게 볼 수 있죠. 저가주 주가 방어는 저가주 주가 방어는 잡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네, 왜냐면 요것 때문에 저가주 주가 방어보다는 요걸 갖다가 고가주 주가 방어 요런 매매 기법으로 하는 게 더 안전했다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하고 다시 뉴스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해되시는 분들은 1번 한번 눌러봐 주세요. 안 되시는 분들은 2번. 시간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게 시간적 추론법이잖아요. 시간적 추론법을 이해한 상황에서 종목을 보면은 아, 요 놈이 움직일 때라는 걸 여러분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시기에 맞춰서 적당한 매매 기법을 하나 집어넣으시면 돼요. 예, 재방송이 제공되니까 주포님은 재방송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넷 속도가 조금 늦네요. 네. 엘니뇨에 눈물 짓는 붕어빵 장사. 아까 우리가 키워드에서 말씀드렸죠. 안 추우니까. 네, 안 추우니까. 뭐 안 추워도 맛만 좋긴 한데 이게 분위기 타나 봐요. 네. 비도 자주 오고 안 춥고 그냥 이상한 씁쓸한 맛 남는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기온 같지 않으면은 실업자가 증가를 해요. 그렇죠. 네, 엘니뇨. 겨울철 교통사고 불청객 블랙 아이스. 키워드 설명에서 이미 이 부분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패스를 합니다. 제주 올해 누적 관광객 1300만 명 돌파. 관광객 관련 뉴스들.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뉴스 제목만 보세요. 자, 뉴스 제목만 봐도 제가 맞는 말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전신의 관광객 유치. 전신의 관광객. 이러면은 좀 위험하거든요, 사실. 네. 지금 관광객들을 어디에 뺏기고 있어요? 네? 지금 관광객들이 굉장히 줄었어요, 여러분들. 줄은 거예요. 그래서 유치하려고 이걸 하는 거예요. 일본에 많이 뺏겼죠. 우리나라는 이번에 그 조사한 거 보니까 엄청나게 그냥 뒤통수 친다던데요. 네. 자, 일본의 관광객 버틸 만큼 버텼다. 가슴 속에 항상 품어왔던 그것 이제 이걸 확실하게 끝내놓겠습니다. 지금을 버티는 힘 홍삼정 에브리타임. 일본이 엔저를 바탕으로 8년 만에 처음 한국보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게 확실한 상황입니다. 지방마다 독특한 특징을 앞세워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는데 외국인에 익숙한 닌자를 내세우기도 합니다. 닌자의 고향으로 불리는 일본 미에현의 김승필 특파원이 갔습니다. 일본의 닌자 발상지에서 펼쳐지는 닌자 무술쇼. 외국인 관광객이 직접 은신술을 체험하기도 하고 함께 닌자 자세를 취하기도 합니다. 닌자 박물관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3년 만에 3배 정도 늘어 올해는 2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It's very interesting. I will recommend to visit here. 특히 만화와 애니메이션 등의 영향으로 동남아에서 오는 관광객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지역 대학은 닌자가 먹었던 음식까지 연구해 논문을 발표하고 지사도 때때로 닌자로 분장합니다. 日本を紹介するタイの番組だということで、非常にこう興奮したっていうか、よっしゃ来たっていうね、チャンス来たぞってそういう感じでしたね。 일본 중부지방 미에현은 외국인에겐 비교적 낯선 곳이지만 닌자를 앞세워知名도를 높이는 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 외국인 관광객의 SNS 분석을 통해 국가별로 인기가 높은 지역을 찾아내 맞춤형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엔저에다 이런 노력이 합쳐져 일본의 외국인 관광객 수는 한국보다 먼저 연간 2천만 명 유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미에현에서 SBS 김승필입니다. 아쉽네요, 그쵸? 네, 우리나라도 이런 거 분명히 있을 텐데. 네, 옛날에 뭐 비슷한 거, 뭐 마루치 아라치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 마루치 아라치 모르시는 분들 꽤 많을 것 같은데. 예.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어휴, 얼마나 재밌었는데. 예. 마루치 아라치 다음에 또 있었죠. 그 닌자 비슷하게 나온 머털도사라고. 예, 머털도사 끝내주죠. 뭐 그런 거 괜찮은데. 하기사 그건 우리들만의 추억이니까. 아무튼 아이디어에서 일본에 대해서 많이 밀리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일본이 뭐 애니메이션하고 이런 건 뭐 끝내주는 거죠. 뭐 특촬물이라던가 그런 거. 예, 머털도사 애니메이션 보고 머리털 엄청나게 뽑아서 물어봤는데 택도 없더라고요. 솔직히 해봤잖아요, 솔직히. 낚시 신공이 안 해봤어요? 예,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후.
예, 아마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네. 우리 나이 때는. 일본의 많은 관광객들을 뺏기고 있다. 자칫 잘못해서 우리나라 관광 사업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관광객들이 오지 않는다. 그럼 우리나라 경제는 엄청난 큰 피해를 입게 되겠죠. 네, 엄청난 피해를. 그래서 뭐 관광 사업 관련주다 뭐다 이러면은 좀 쉬쉬해야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뭐 관광업종 저는 이쪽은 좀 피하고자 합니다. 일본에 이미 뺏길 대로 뺏겼고 뭔가 획기적인 상황이 일어나지 않으면 춘절, 중추절 외에는 거래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사실 겨울방학 때 성형수술한다고 많이 온다 그러는데 그거 외에 또 해볼 만한 게 없잖아요. 성형수술만 했다가 사람 죽었다는 얘기가 또 따라붙고 있으니까 이 주식으로 건들기도 참 애매한 것 같고 그쵸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뭐 조심하는 게 제일 괜찮을 것 같아요. 조심하는 게.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대졸 79만 명 10년간 취업 보릿격에. 아유, 취직 자리가 없다라는 거죠. 취직 자리가. 네. 그래서 얘기했죠. 여러분들 쇼핑몰 만들어주고 창업 관련해서 얘기해주고 이런 회사들이 또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합니다. 네. 아이 사라진 거리 15년 뒤 한국 풍경. 자, 뉴스 잠깐 보도록 할게요. 오늘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아이 사라진 거리 15년 뒤 한국 풍경이라는 제목으로 노인의 비율이 38%에 이르는 일본의 노인도시 사이타마현 하토야마의 거리 풍경이 실렸습니다. 이곳은 20년 새 인구가 20%나 줄면서 내 집에 한 집꼴로 빈집이고 거리에서는 젊은이를 찾아보기 어렵다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대로 간다면 오는 2030년엔 정원이 모자라 4년제 대학 68곳이 문을 닫아야 하고요. 생산 인구가 줄어 경제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경제입니다. 일부 병원이 실손 의료보험 가입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진료를 하거나 과도한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자, 보셨죠 여러분들? 다 이런 것들은 뉴스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저출산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저출산이 심각하다. 그러면 여기에 딱 이유가 또 달리죠 여러분들. 또 생각나는 거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가 줄어든다. 정말 그 한 명만 나와서 애지중지 기를 거란 말이에요. 애지중지. 네. 아마 고급 뭐 그런 것들 그리고 교육 이런 부분에서 좀 고급스러운 부분 그런 쪽에 이제 관심이 또 들어가도록 하겠죠. 네. 근데 이게 종목으로 거래하기는 조금 부담이 됩니다. 네. 유아교육 그쵸. 왜냐면 수요가 줄어들어 버리니까. 획기적인 아이템이 나와야겠죠. 아니면 우리나라 유아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교재 같은 걸 갖다가 다 영어, 중국어, 인도 막 그런 쪽 쓰는 언어 있잖아요. 글로벌 마케팅. 우리나라 아이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영어 버전의 뭐 전래동화, 영화 버전의 고사성어, 뭐 사자성어 이런 거. 그런 이제 외국어로 교재를 갖다가 해외로 출품하는 판매하는 그런 이제 회사들을 지켜봐야겠죠. 중국 한국 반도체 따라잡자. 국내 현역 업체 인수 추진. 또 M&A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살펴보시고. 중국이 우리나라 예전에 뭐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도 뭐 근화제약 무슨 제약 뭐 제약주들 M&A 붙고 뭐 그랬었죠. 의류회사 또 한다 그래갖고 그랬었고. 일본은 3조 원대 시장으로 키운 해양 심층수 사업. 한국은 매출 120억. 4년째 제자리 걸음. 일본이 지금 힘듭니다. 물, 섬, 원자력 안 힘든 게 없어요 사실. 정말 일본 시민들 걱정 많을 겁니다. 정부 측에서도 그렇고. 왜냐면 섬이니까. 뉴스 한번 읽어보시고요. 쓰나미처럼 몰려온 중국 어선 울릉도 초토화시킨다. 이쯤 되면은 내년쯤 이제 뭐 복잡해지면은 보트 같은 거 더 많이 띄워가지고 단속하고 해야 돼요. 최근 울릉도 연안으로 피항한 중국 어선들. 겉보기에는 한 폭의 그림 같지만 울릉 어민들의 어구를 파손하는 등 공공의 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어구를 다 부셔버리는 거죠. 이 배에 왔다가. 울릉도 근처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해역에서 이렇게 이제 어업을 하다가 뭐 폭우 쏟아지고 힘들어지잖아요. 그럼 피항을 하는 거예요. 이제 힘들으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잠시 쉬었다 가자. 좀 열어달라 해서 우리나라 항구로 들어오는데
얘네들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잦아지고 있대요. 기상이 안 좋으니까 자주 들어온대요. 그러면 울릉도에서 이제 나가는 사람들은 아니면 이 안에서 뭐 이 사람들이 뭐 버리고 가는 뭐 기름이라든가 뭐 이 찌꺼기들 엄청 많을 거예요. 큰 피해를 본다니까 이렇게. 네.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아무래도 이 해양산업부에서 창조해양경제라는 얘기가 또 나요. 해양창조경제. 바다에 대한 관심도 수산업에 대한 관심도 깊어지는데 겨울철에는 좀 약한 테마거든요. 내년 봄철에 뭔가 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은 명절에 생선을 먹는 게 유행이거든요. 문화예요, 문화. 끓는 삼성 갤럭시 이게 뭐야? 잠깐만 제목이 잘못된 것 같은데. 설설. 네. 자, 삼성 갤럭시 S7 이야기입니다. 삼성 갤럭시 S7 내년 2월 첫 폴더블 폰 탄생을 할 것이냐. 일단 뭐 한다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그런 얘기들 많으니까 이걸 갖다가 밀어붙일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이런 얘기 나오면은 관련주들 한 번씩은 들썩들썩하죠. 왜? 이 사업에서 만약 플렉서블이 나오게 되면은 폴더블이 나오게 되면은 다른 제품들도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특히 뭐 TV 같은 건 뭐 접어놨다가 꺼내서 보고 펼쳤다가 보고 말아놨다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큰 혁신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게 2월 달에 출시된다. 그러면은 기다렸다 사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폴더블 폰 매력적이지 않아요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매력적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형님들 이 폴더블은 계절주가 아니죠. 계절주가 아닙니다. 매매는 이렇게 혹한 뉴스, 뭐 좋은 뉴스, 다 좋죠. 혁신적이고. 그런데 가장 확실한 것은 아무래도 계절주죠. 계절주.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테마를 타고 뭐 급등을 하고 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비중을 축소해서 그래도 안전하게 매매를 해야 된다. 올라갔다가 그냥 밑꼬리 피리침 들고 막 박살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다물 멀티미디어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대로 되잖아요. 그대로. $100,000원대 가세, 중저가, 초저가 스마트폰 탄력받는가. 이런 상품들이 많이 팔리게 되면 아무래도 핸드폰, 고가 폰들은 좀 리스크를 받게 됩니다. 이런 뉴스가 같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기술력 중심의 획기적인 기술력 중심 그런 이제 종목들 아니면은 일반적인 이제 부품 관련주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가장 오래된 냉동 정자. 가장 오래된 냉동 정자에서 태어난 아기. 아이들 월드 투어. 요거는 뉴스 끄겠습니다. 시간도 부족하고. 그냥 20몇 년 된, 20년 전인가요? 얼려놓은 정자를 해동시켜가지고 임신하고 출산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엄청난 기술력이죠. 엄청난 기술력. 당연히 냉동 시스템도 좋아야 되고 그 유전자 분석도 좋아야 되고 이런 것과 관련된 기술력도 좋아야 됩니다.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 바이오죠. 바이오. 중국 알리바바 미디어 제국 눈앞에. 중국 최대 이커머스 업체 알리바바 그룹이 동영상 서비스 업체 유쿠토토를 매입한 데 이어 홍콩 영자신문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를 인수해 미디어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면서 슬슬 우리나라 쪽으로 진출하려는 거죠. 알리바바는 이번 인수로 핵심 상품인 SCMP 신문외 주간 잡지, 교육사업, 컨퍼런스, 디지털 지적 재성까지 손을 넣게 됐다. 중국이 뭐 한다 하면은 요즘엔 또 우리나라도 따라한다. 뭐 그런 거 많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런 컨텐츠를 많이 노리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M&A 설로 엮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대규모 수주. 자, 다음 뉴스들은 다 영화입니다. 대호, 히말라야,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 3개의 영화가 거의 뭐 16, 17 이틀간에 걸쳐서 개봉을 하는데 뭐 여러분들한테는 괜찮은 소식이죠. 그렇죠? 영화도 재미난 영화도 볼 수 있고 올겨울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은 그냥 영화 보면서 스트레스 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넥스트 엔터테인먼트 대호, CJ ENM의 히말라야. 하지만 CJ ENM은 CJ CGV가 계열사로 있기 때문에 상영장, 상영관의 확보가 가능하죠. 네, 훨씬 많은 상영관을 확보할 수가 있다. 그럼 당연히 히말라야의 상영관이 많으니까 관객 동원수는 더 높겠죠. 그렇죠? 네. 이미 뭐 사전 예약은 뭐 2배 정도 차이 난다고 하는데 저도 뭐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전 다 볼 거거든요. 네, 다 봐야지. 여기다 스타워즈까지 봐야 되고. 아무튼 영화는 재밌는 게 많이 나오네요. 자, 회원님들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 분석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직까지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시장이 끝났을 때, 하락이 끝났을 때,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하락장이나 나라의 시세가 꺾였을 때 그 시즌에, 그 시기에 여러분들이 매매 기법의 성공 확률을 논한다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짓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짓. 예, 가급적 비중을 줄여서 실패를 하더라도 연습을 한다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락장 공부도 해보신다 생각하시고 비중을 줄여서 여러분들이 안정감 있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만큼만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이제 뭐 2, 3일이면 끝납니다. 네,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네. 자, 우리 회원님들 모두 고생하셨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리 인상의 문제가 터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쉬엄 넘어가되 내년 거는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매니저분이 또 이렇게 남겼죠. 필기구를 꼭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뭐 뉴스에 어떤 테마 얘기하면 그걸 갖다 꼭 체크를 해서 기록을 해두시면은 여러분들이 다음에 또 써먹습니다. 이 업종이 또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제 방송을 처음부터 쭉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따박따박 아마 잘 맞아서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매력적이니까 방송을 또 빠짐없이 또 살펴봐 주시는 거고, 기업이 성수기가 가는 시점을 여러분들이 미리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9시로 바뀌냐고요? 바운스야 잘못 눌렀다 너. 저녁 10시입니다. 아 이거 오타입니다. 오타. 제 방송은 10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10시부터 11시까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 저녁 10시. 자, 그러면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장 풍문들. 12월 16일 매매기법령 주시장 핫이슈. 미 금리 인상, 안철수, 엘니뇨, 교통사고, 관광객, 취업난, 반도체, 수산업, 저출산, 알리바바, 폴더블폰, 3D 터치, 대호, 히말라야, 스타워즈, 신입사원. 자, 생소한 키워드 어떤 게 있을까요, 회원님들? 아, 키워드가 조금 늘었죠. 몇 개 늘었어요. 많지는 않고 조금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좋아지니까 테마가 또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 밑에 보세요, 여러분들. 그 밑에는 키워드들이 많잖아요. 그만큼 할만했다는 거예요. 할만했다. 올라가니까 이제 또 줄어들었다가 또 늘어나잖아요. 네. 테마 없으면 안 나와요. 아예 방송을 쉬겠죠. 스타워즈, 히말라야. 영화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그렇죠? 폴더블폰. 드디어 이제 접어진다. 이런 획기적인 아이템. 지금 30대가 아마 지금 30대하고 40대 초반이 진짜 우리나라 경제, IT 뭐 이런 최첨단 기술이 가장 많이 발전한 시기에 아마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핸드폰 나왔고 삐삐 나왔고 칼라 TV 나왔고 또 뭐 나왔죠? 우리 혁신적인 거 스마트폰이 나왔고 또 뭐 나왔지? 스마트폰 인터넷이 나왔죠. 우리 때 인터넷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칼라가 출력되는 컴퓨터가 나왔습니다. 와, 이 정도면 대단한 플레이스테이션이 나왔다고? 아, 맞네. 엄청나네, 엄청나. 네. 천리안, 하이텔. 아우, 참. 1월 1일부터 공부 진짜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풍문간파에서는 1월 1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월 1일부터가. 여러분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정말 좋은 거예요. 주식 공부는 1년 동안 하셔야 돼요. 1년 동안. 총선 때문요? 아, 총선 때문 아니지. 너 바운스요, 어서와. 우리는 계절주를 공략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계절주를 공략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2월 30일까지 앞으로 1년 동안에 있을 준비를
있었던 일을, 있어야 할 일들을 다 함께 공부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을 놓쳤던 분들은 다 적어야 됩니다. 제가 1월 달부터 무슨 종목이 움직이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미리미리 다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네? 앞으로 1월 달에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2월 달에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3월 달에 무슨 일이 있을 거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매매기법, 매매 이론으로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요. 가장 중요한 거. 시간적 추론법. 그렇죠. 시간적 추론법. 이게 이제 2016년 판이 이제 곧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 방송을 2, 3년 들었던 분들은 그러겠죠. 저거 1년 전에 했던 얘기야. 저거 2년 전에 했던 얘기야. 했던 얘기 아마 또 할 거예요. 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노트에 적으면 되죠. 1월 달에 무슨 종목, 무슨 관련주, 무슨 테마. 2월 달에 뭐 했으니까 무슨 테마 또 기록해놓고 3월 달에. 그러면은 그게 내년에 똑같이 반복된다고요. 왜? 우리는 계절주를 공략하니까. 봄이면 여름을 준비하고 이제서야 여름에 쫓아오는 사람들한테 봄의 산 물량을 던지고 그리고 가을을 준비하고 또 가을 물량 준비하려고 여름철에 있던 사람이 또 뛰어들면은 그 사람들한테 또 물량 던지고 겨울 준비하고 이런 식이잖아요, 여러분들. 시간적 추론법으로 먼저 선취매, 어떻게 매매기법으로 대응. 계절주는 분명히 비수기와 성수기가 나눠져 있죠. 이 종목이 성수기일 때 팔고 비수기 종목 사서 성수기 때 또 팔고 비수기 종목 들어가고. 그게 이제 2016년 판이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많이 적어야 돼요. 하지만 지금 시점은 아직 안 맞죠. 왜? 우리나라 역사적인 또 문제, 미국발 해결할 필요 없잖아요. 송년회 모임 갔다 이거야. 좋은 얘기만 하도 모자랄 판에 한 놈이 초를 치죠. 뭐 이랬다 저랬다. 야 그거 아니야. 그런 애들은 가급적 주위에 안 두는 게 좋아요. 가급적 우울할 때는 좋은 이야기만 들어야죠. 좋은 이야기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쁜 얘기 하려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2925포인트에 비해서 형편없이 싸다. 형편없이 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 희망을 잃으셔서는 안 됩니다. 자, 일단 쌍바닥 지지 나오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뭐 아직까지 하락 여진 남아 있습니다. 네, 요때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뭐 요때뿐만 아니죠. 앞으로도 조금은 조심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또 북한이 또 어떻게 할지 모르거든. 네. 자, 금리 인상 빨리빨리 반영되었다 얘기 나오고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원하는 거죠. 자,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내일은 어떤 또 이슈 뉴스들이 있을까?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폭문 간파 또는 전륜 이상현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네이버 카페가 등장을 합니다. 공부를 하실 때 일단 뭐 저희 카페를 처음 알고 왔다 그러면은 차라리 공부하기가 편해요. 그런데 이제 뭐 이것저것 막 배우다가 오면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미 저는 3년 전에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3년 전에 뭐 1강부터 2강, 3강, 4강 시작했고요. 2013년도에도 1강, 2강, 3강, 4강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지리 한 바퀴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벌써 3번인가 돌았어요. 그렇죠? 이제 다시 처음부터 교육을 해드리기는 상당히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지금 오시는 분들은 뭐부터 공부해야 되지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간단합니다. 힘들 거 하나도 없어요. 일단은 카페에서 검색어로 초보라고 쳐보시고요. 초보. 그 다음에 쭉 보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사람들, 회원님들 물어보잖아요. 뭐부터 공부해야 되나요? 그럼 합본서도 한번 구경을 해보고 만약 합본서를 갖다가 뭐 여유가 안 된다. 그러시면은 또 물어보면서 또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시면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벌써 3년 동안 처음부터 공부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없는데 기회는 있죠. 이제 한 번 더 기회가 있죠. 제일 좋으신 분들은 지금 우리 카페에 방송을 참여하시는 분들, 그렇죠? 지금 공개 방송 그리고 주식을 지금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진짜 운 좋은 거예요. 회원님들 부럽지 않겠습니까? 부럽지 않겠어요? 이제 12월이 끝나고 내년 1월 1일부터 여러분들은 신년이다 해서 풀어질 수도 있고 또 설날이다 풀어질 수도 있어요. 날이 춥다고 움츠려들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2015년 12월 15일 화요일 야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죠?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역사적인 2015년 8월의 저점을 현재 쌍바닥으로 한번 지지를 주고 있습니다. 뭐 오늘장 완전 좋았어요? 근데 그런 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때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 아니면은 갖고 있는 종목이 없어서 분할 매수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여기서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들고 있는 사람들, 다양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장이 정말 좋았다. 오늘 뭐 이런 장 뭐 쉬운 종목이지, 이런 이야기는 피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피하셔야 돼요. 자, 시장이 현재 쌍바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17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17일 새벽 4시, 미국 시간으로 16일인데 일단 쌍바닥 지지의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어제 죽을 4자 한번 떴죠. 원래 죽을 4 두 번 떨어지면 하락장도 거의 끝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한 번 떨어졌습니다. 한 번. 이대로 이제 만약 끝나고 반등이 나온다면 당연히 700포인트까지는 금방 땡길 수가 있겠죠. 하지만 17일까지 아직 하루 이틀 남았습니다. 긴장의 시기가 아직 있죠. 그리고 17일이 끝나면 그 다음날 무슨 요일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요일이에요, 회원님들? 자, 17일 다음이 18일이죠. 하필 크리스마스. 불금 매매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 불금 즐기고 그 다음 주부터 매매를 하면 됩니다. 굳이 매매를 서두르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일단은 역사적인 쌍바닥이 그려지면서 만약 포지션 유지를 한다면 700포인트 금방이고 돌파 눌림 후 다시 788을 뚫으러 가겠죠. 뭐 바이오 그리고 제조 너무 저점이니까 또 한번 땡겨야 되고, 뭐 지금 현재 바닥에 깔려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주가를 다시 부양시킬 필요가 있겠죠. 지금 코스닥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뭐 IT 산업이라던가 다양한 앞으로 이제 발전적인 모습을 봤을 때 지금 코스닥의 가격은 어떻다고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하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코스닥 시장은 너무나도 형편없이 싸다. 위안을 삼자면은 너무 싸다라는 거죠. 싸다라는 거. 분명히 IT 기술력도 좋고 다 좋은데 왜 우리나라를 신흥국에 묶어? 그렇죠? 정말 싸다. 근데 여기서 말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비싸죠, 그렇죠?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굳이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안 좋은 얘기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진짜 IT 기술력, 뭐 그 외에 다른 기술력까지 진짜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미래의 친구들은 더 엄청난 로봇 여자친구를 데리고 다니겠죠. MP3 플레이어. 획기적인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진짜 기술력이었는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그걸 찢어놔 버렸죠. 그렇죠? MP3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진짜 막 주먹질 만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유, 낚시신공님 위험한 발언했어요.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미국 금리 인상은 지금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빠질 수가 없죠. 빠지면 안 되죠, 여러분들. 미국 금리 인상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 아직까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반영이 된 거야. 어디까지 거짓말을 하려고 그래, 지금. 다 보이는데. 안철수 의원께서, 뭐, 여러분들 아시겠다시피, 탈당해서 이제 신당 창단을 하는데, 뭐, 새 정치에서 이제 뭐, 30명이 온다. 뭐, 몇십 명이 온다. 아니다, 몇 명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다물 멀티미디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이야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분명히 갭 띄우고, 피레침 쏜 다음에 개미들 따라붙게 한 다음에 박살이 날 거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1번 한번 눌러봐 주세요. 이게 뻔한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다물 멀티미디어. 차트 한번 볼까요? 갭으로 띄워서 먹을 공간 안 만들고 위에서 밀어서 요렇게 만든다. 이거는 뭐 기정사실이에요. 이건 뭐 항상 해마다 이러는 거니까 기존에 갖고 있지 않았다면은 여러분들이 덤비실 필요가 없어요. 안철수 중에서도 가장 강한 종목이 있다. 그 종목은 뭐라고요? 이건 작년에도 제가 교육을 했었고 재작년에도 교육을 했습니다. 어떤 종목이요? 안철수 하면 여러분들이 딱 한 종목 생각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써니전자요? 아닌데 아닌데 여러분들 아니에요. 안냄요? 이거 자료를 또 보여드려야 되나? 회원님들 왜 그러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예전에 안철수 이제 의원, 과거에 안철수 의원이 누가 그런 얘기했죠. 아, 그 사람 그 룸사롱 다니고 막 그런다더라 이런 식으로 루머 나와가지고 막 안철수 의원 막 깎아내리고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회원님들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